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를 타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생소합니다. 이렇게 앞차와 좀 거리를 두고 밟아보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울컥거리면서 출발할 수 있어요. 자, 이트론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운전자 교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바쁘게 볼게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 디자인을 보면 아우디답게 이런 약간 좀 첨단 느낌 이런 거 주기 위해서 이렇게 R값 적게 이렇게 선이 올라가는, 이렇게 선이 딱 꺾이는 이런 느낌들 굉장히 많이 써주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도 아주 명백하게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디자인 특징은 랩 어라운드 디자인, 뒤쪽으로 이렇게 문짝위가 이렇게 뒤쪽으로 넓게 가면서 내 공간이 이만큼 확장되면서도 이렇게 약간 보호받는 느낌, 이런 것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트론 특징이 뭐냐면 화면이 굉장히 많아요. 화면이 몇 개일 것 같아요, 실내에. 제가 세보니까 지금 1개, 2개, 3개, 그리고 4개, 그리고 HUD까지 5개가 있죠. 그리고 저쪽 반대까지 총 6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화면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건 이제 공조장치를 켜주는 방식인데, 여기서 공조장치까지 지금 화면으로 터치식으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눌러주는데, 사실 이 방식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약간 운전하면서 이렇게 누르기에 느낌이 잘 안 와서 별로 싫어들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햅틱 기능이 있어서 누르면은 여기에 진동이 오면서 눌렀을 때 그런 반응이 와서 약간 피드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특별한 게 여기 변속기가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원래 아우디가 이쪽에 이렇게 크게 하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게 길쭉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걸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 앞에만, 여기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브레이크 밟고 이렇게 해주면 드라이브, 파킹은 여기 눌러주면 되고요, 후진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약간 첨단 느낌을 주기 위해서 조금 더 특별하게 디자인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실질적인 사용법은 일반 그 전자식 변속기가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여기가 마치 다리처럼 뚫려 있습니다. 여기 사이도 뚫려 있고, 그래서 컵홀더가 좀 깊이 있어요. 컵홀더도 깊이 있고, 다른 아우디와 똑같이 여기 스마트폰 둘 수 있는 공간도 그대로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아우디들을 이제 많이 타보면서 느꼈던 거가, 이 암레스트가 굉장히 좋아요. 암레스트가 보면은 이렇게 앞뒤로 조절되는 거, 사실 우리나라 차에서도 많이 엿볼 수 있는 특징이죠. 그런데 아우디는 높이 조절도 됩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제가 만약에 키가 되게 크고 이렇게 시트를 엄청 높이 앉아서 앉는 사람이다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높이 조절할 수 있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낮게 타는 걸 좋아해서 최대로 낮춰서 조금 올려서 이렇게 자기 취향 따라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소재를 조금 볼게요. 소재를 지금 나파 가죽 패키지라고 해서, 나파 가죽을 이런 가죽 굉장히 부드럽게 잘 써주고 있고, 여기 위에도 이렇게 부드러운 가죽들이 그대로 여기 대시보드 위까지 나파 가죽을 써주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위는 이제 좀 첨단 느낌 나는 이제 알루미늄 소재의 이런 스틸 재질 느낌으로 마감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이트론 마크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보이지 않지만 어두운 곳 들어가면 여기에 줄로 불빛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멋지게 빛나는 앰비언트 조명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바로 뒷좌석 살펴볼게요. 자, 뒷좌석 사실 많이 궁금할 거예요. 차가 좀 작아 보여서. 근데 지금 처음에 얘기 드렸다시피 차가 지금 길이가 4.9m나 되는 큰 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177인데 이렇게 앉으면은 넉넉해요. 굉장히 넉넉하고요, 암레스트도 편안히 나옵니다. 그리고 뭐 머리 공간도 이렇게 주먹 하나 충분히 들어갈 만큼 나오고, 다리 공간도 이렇게 충분히 나옵니다. 이 차에서 이제 주목할 특징은 바닥이에요. 보통 아우디들이 이제 뒤쪽으로 동력축이 쿼트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높이 튀어나오는데, 이 차는 지금 앞뒤 동력이 드라이브 샤프트로 연계되어 있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구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가 낮습니다. 약간 턱이 있긴 한데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약간 다른 점은 밑에 이제 두꺼운 배터리 굉장히 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차보다는 바닥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으면 뜨죠.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펴고 좀 편안히 앉을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이렇게 할 때 편하게 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이렇게 공조장치 따로 조절할 수 있고요. 여기 공조장치 송풍구도 다 있고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단점은 여기 등받이 조절 안 됩니다. 이제 운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트 포지션은 확실히 SUV다 보니까 약간 높은 느낌, 이런 느낌 잘 살려주고 있네요. 근데 뭐 무엇보다 지금 서서히 출발했는데, 이 차 지금 전기차잖아요. 전기차다 보니까 뭐 진동 아무것도 없고 엑셀 방향도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 사실 이 차를 지금 타면서 약간 기대를 했던 게, 이 차가 지금 출력이 굉장히 높아요. 이 차가 지금 앞쪽에 135kW,
뒤쪽에 165kW를 넣어서 결합 출력 360마력이 내는데 이 부스트 모드를 하면 408마력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속 한 34km에서 조금 빠르게 밟아 볼게요. 한번 달려 보겠습니다. 이게 부스트 모드가 8초 동안 408마력이거든요. 이게 내연기관 차들은 사실 아무리 고성능 차여도 토크 곡선이 이렇게 사선을 그리게 되는데, 이 차는 엑셀을 밟는 순간 최고 토크, 이 차가 지금 부스트 모드일 때 67.7kgm가 출발하는 순간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 타던 사람이 이렇게 엑셀을 밟았을 때 반응이 예상보다 너무 빨라서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지금 약 100km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 한번 110까지만 또 가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역시 반응이 아주 완전 즉각적입니다. 110까지 하려는데 거의 지금 한 120 가까이 지금 나가버렸네요. 엑셀 반응 이런 거는 정말 빠르다. 이 차를 이제 오랫동안 타본 직원이 있었는데, 저희 아우디 직원이 하는 말이, 이 차를 가까이 3개월 가까이 타다 보니까 내연기관 차를 못 타겠다고 하더라고요. 내연기관 차는 이제 반응도 늦고 이런 진동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예 다른 차다 이거죠. 확실히 전기 파워트레인이 이런 미래의 차세대 파워트레인으로 각광받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달릴 때나 뭐 가속할 때, 뭐 엔진 엑셀을 밟을 때도 뭐 엔진에서 올라오는 진동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뭐 정숙합니다. 이 차가 또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승차감이 괜찮습니다. 승차감이 사실 좋을 수밖에 없는 구성이에요. 지금 4바퀴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요, 또 무게가 2615kg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차가 묵직하게 에어 서스펜션을 누르면서 가기도 하고, 또 이런 노면 진동에 따라서 스프링이 사실 반동을 머금게 되는데, 이 차는 지금 에어 서스펜션으로 붕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면에서의 생기는 반동 이런 게 없어서 거의 뭐 아우디 플래그십 차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게 나아갑니다. 승차감은 뭐 음잡을 데가 없네요. 근데 가속력이 진짜 장난이 아니네. 그리고 이 차의 브레이크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 브레이크가 굉장히 특이한 게 들어갔어요. 순수 양산 전기차 최초로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시스템을 넣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브레이크가 이제 전자식으로 잡히는 방식인데, 이거의 장점은 이 자동차가 브레이크 시스템을 자유롭게 주무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전기차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일단 디스크 브레이크가 잡힌 다음에 회생 제동이 같이 들어가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디스크 브레이크가 잡히는 만큼 회생 제동하는 양이 적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라고 자기가 브레이크 시스템을 모두 관장하기 때문에 저희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회생 제동만으로 쓸 수 있을 때는 디스크를 잡지 않아요. 그래서 회생 제동만으로 모든 에너지를 가져오기 때문에 전기를 다시 회수하는 양이 굉장히 높습니다. 역방향 중력 가속도 0.3G까지 회생 제동만으로 하고, 그 이상부터는 이제 디스크 브레이크를 작동한다고 해요. 사실 0.3G가 어느 정도냐면 저희가 평소에 주행할 때 일상 주행에서 쓰는 평균 역방향 중력 가속도가 0.15G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0.3G 정도면은 거의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100% 회생 제동만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아우디 측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주행의 90% 정도가 회생 제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의 장점은 그거예요. 다른 전기차들은 이렇게 원페달 드라이빙으로 해줘야만 회생 제동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반면, 이 차는 그냥 일반 차 타듯이 운전자가 의식하지 않고 사용해도 회생 제동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근데 정숙성이 굉장히 좋네. 이게 사실 전기차들이 정숙성을 되게 좋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일부러. 왜 그러냐면 엔진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엔진음이 들어오면서 바람 소리와 이런 노면 소리 이런 것들을 조금 묻어주거든요. 근데 전기차는 그게 하나도 없죠. 그렇다 보니까 좀 더 방음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갤로퍼를 타고 있는데, 갤로퍼는 노면 방음 이런 거 바람 소리 들려와도 아무런 불만이 없어요. 왜냐면 엔진 소리가 더 크거든요. 이 차가 버추얼 사이드 미러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데 사실 아직 전 적응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옆에를 보면 카메라만 보여서 깜짝 놀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를 보니까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이면 좋은 게 뭐냐면 굉장히 광각이에요.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줄이는 거 안 되네. 확대도 안 되는구나. 손으로 이렇게 위치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래로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넓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카메라이기 때문에 많은 거를 편집해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지시등을 켜면 이렇게 가로선이 생기면서 조금 더 광각으로 그쪽을 더 보여주고, 후진 기어를 넣으면 뒤쪽 아래쪽을 이제 바퀴가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도록 아래쪽을 가로선을 그어서 또 광각으로 보여주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차가 시작을 했지만 곧 약간 대중화될 기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출력이 장난이 아닌 게 지금 국도로 나왔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엑셀을 밟는 순간 빵 터져 나오는 게 일반적인 내연기관차를 타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좀 생소합니다. 이렇게 앞차와 좀 거리를 두고 밟아보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울컥거리면서 출발할 수 있어요. 근데도 힘이 풀파워입니다. 출발하는 순간 와, 전기차가 또 이런 매력이 있네요. 사실 저는 이제 전기차를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엔진차들의 그런 진동과 소리 이런 감성들이 있는데, 전기차들이 이제 고성능 차들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내주고 있어서 이게 점점 내연기관차는 조금 더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국도로 나와서 이제 고속도로에는 없는 코너를 꺾고 있는데요. 차가 2615kg이나 되잖아요. 자, 차가 굉장히 무겁고 SUV다 보니까 시트 포지션도 높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뇌 속으로 당연하게 코너를 하면 쏠리겠구나, 또 에어 서스펜션이라 또 진동도 잘 잡아주고 승차감도 좋아요, 그래서 쏠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코너를 꺾어보면 약간 아래에다 무슨 말뚝 박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쏠림이 많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역시 또 테슬라도 굉장히 강조를 하죠. 밑에 배터리를 깔아서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차도 지금 95kWh의 굉장히 큰 배터리가 밑에 깔려 있는데요, 배터리 무게만 약 700kg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체 무게가 1.9톤 수준이고 배터리 무게가 나머지를 다 차지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있으니까 마치 중심 잡고 도는 것처럼 주행 질감 나쁘지 않아요. 사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테슬라를 좀 모델 S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타보긴 했는데, 걔도 확실히 무게중심이 낮아요. 근데 약간 서스펜션 세팅이 생각보다 완성도가 높지 않아서 이렇게 노면의 진동들 생기면서 약간 차가 점점 진동이 증폭되는 그런 게 있는데, 뭐 아우디나 이런 포르쉐 이런 차들은 사실 서스펜션 얼마나 많이 만져봤겠어요. 이런 진동이 증폭되는 이런 느낌 하나도 없습니다. 뭐 확실히 그런 거는 잘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차가 지금 사륜구동 시스템이 좀 신기한 게 들어갔어요. 사륜구동 시스템이 렉서스에서 옛날에 강조했었던 E4 시스템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앞에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고 뒤쪽엔 따로 모터를 달아서 모터만으로 이제 앞바퀴 차축과 뒷바퀴 차축이 아예 분리되어 있는데 사륜구동이 구현이 되는 방식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전기차들에도 들어가기 시작했죠. 이 차도 앞바퀴와 뒷바퀴에 모터를 따로따로 달아서 동력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주행할 때는 뒷바퀴만으로 달리고 미끄러지거나 이렇게 할 때는 앞바퀴 차축에 동력을 주죠. 이게 사실 오프로드에서도 괜찮아요. 왜냐면 일반적인 사륜구동 차들은 엔진에서 나온 힘을 좌우로 나누는 나눔의 개념이죠. 그렇다 보니까 앞뒤 바퀴에 회전차가 생기는 걸 보상해 주기 위해서 가운데 기어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미끄러지는 쪽으로 좀 더 동력이 잘 가는 쪽으로 동력이 쏠리는 힘이 있는데, 이 차는 지금 덧셈의 개념이잖아요. 뒷바퀴가 돌다가 사륜구동이 들어가면 앞바퀴까지 같이 도는, 그러니까 엔진이 두 개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동력이 한쪽으로 쏠리는 일이 없죠. 이거는 온로드에서는 물론이고 오프로드에서도 굉장히 좋은 강점입니다. 아마 뭐 토요타의 E4처럼 내연기관 차들도 이런 기능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써주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차가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어요. 이것도 오프로드에서 굉장한 장점이죠. 사실 지상고만 높아도 갈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차는 에어 서스펜션으로 50mm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 대략 한 60에서 70km 정도, 시속 70km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한번 올려볼게요. 올리기. 오, 올라가네. 이게 속도가 빠르면 올라가지 않네. 저희가 지금 차를 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시승 행사에서 하다 보니까 대열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어 서스펜션 올리는 거는 나중에 사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차가 또 제가 사실 현대차에서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기술인데요. 이 회생제동을 패들 시프트로 그 감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차에도 지금 들어있거든요. 지금 아예 풀어놓은 상태고, 이걸 이제 당기면 3단계 정도 조절이 돼요. 이걸 당기면 거의 뭐 약간 원페달 드라이빙, 사실 이 차는 필요 없지만 원페달 드라이빙처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앞차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속도를 줄이면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도 저항이 점점 걸리면서 속도가 줄어듭니다. 사실 제가 지금 국도를 달리면서 쓰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게 지금 회생제동을 처음에 써주다가 나중에 0.3G가 넘어가면 디스크 브레이크를 써주죠. 그때 이제 이질감이 얼마나 없을까, 이게 사실 관건이에요. 근데 아우디 측에서 얘기하기로는 이거를 아주 완벽하게, 뭐 아우디가 얘기하는 거니까요, 완벽하게 줄였다고 합니다. 한번 조금 밟아서 해볼게요. 약 700m 앞에서 오른쪽. 지금 약간 급제동을 했는데 뭔가 이렇게 제동이 갑자기 더해지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은 받지 않았어요. 방금 약간 급제동이었기 때문에 제 생각엔 지금 0.3G를 넘었을 것 같은데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브레이크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드리자면, 이 차가 회생제동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 사륜구동 시스템에도 있습니다. 사륜구동 시스템이 보통 차는 전기차도 앞에 있는 모터 하나만으로 하죠. 근데 이 차는 앞쪽에 모터 있고 뒤쪽에 모터 있어서 두 개 모터가 함께 회생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바퀴에 생기는 모든 저항을 다 회생제동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동력도 높고 회생제동할 때 이렇게 모으는 전력량도 적지 않은 편이죠. 지금 사실 약간 와인딩 같은 곳을 달리고 있는데, 그러네, 이게 사실 저속에서는 모터 소리가 좀 들려옵니다. 일부러 뭐 약간 아예 저속에서는 엔진 소리를 넣어줘서 보행자를 좀 보호하는 기술도 들어있기도 하죠. 근데 이 히 하는 이런 지하철 같은 소리가 고속에서는 완전히 사라지더라고요. 약간 미래적인 느낌이 들어서 괜찮긴 한데, 이 소리도 없다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해볼까요? 이 차가 95kWh 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몇 킬로를 달릴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인증 기준으로는 지금 307km를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실망스러운 수치예요. 66kWh 배터리가 들어간 볼트 EV가 물론 차급은 다르지만 414km를 달리고 64kWh의 코나 EV 일렉트릭도 400km를 넘게 달릴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300km 밖에 못 달리다니 굉장히 좀 불만스럽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우디 관계자가 자기도 이렇게 낮아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간다 해서 직접 타봤다고 합니다. 부산까지 충전하지 않고 그대로 가봤다고 해요. 서울에서 아우디 해운대 전시장까지 갔는데 주행거리가 407km를 더 넘게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km 넘게 간 셈이죠. 근데 사실 약간 의아한 게,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전기차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조건입니다. 도심에서 달려줘야 속도가 느릴 때 전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멀리 달릴 수 있다는 게 실생활에서는 조금 더 이트론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제가 이 차를 받아서 시승한다면 한번 실험해 볼 텐데, 지금 시승 행사에 와서 잠깐 타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아우디 이트론 가격을 얘기하면서 리뷰 끝내고자 합니다. 이 차 가격은 1억 1,700만 원입니다. 뭐 사실 조금 비싼 가격이지만 이 차가 지금 프리미엄 브랜드 아우디의 차라는 점, 굉장히 큰 배터리가 들어갔고 150kW의 충전을 버틸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큰 차입니다. 풀사이즈급 SUV죠. 4.9m가 넘는 풀사이즈급 SUV라는 점 고려하면 그나마 괜찮은 가격일 거라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이 차의 그 보조금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이 차가 인증이 끝날 때까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로드 테스트 이트론 리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